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제 인생은 정해진 길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그냥 평범한 시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셨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분들이었죠. 당연히 저도 그들의 뒤를 따라야 했습니다. 어릴 때, 우리 집은 다른 집들보다 컸습니다. 음식도 충분했고, 제 방도 따로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로 제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유? 제 꿈? 그런 건 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거리에서 들려오는 애국가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같은 노래, 같은 메시지, 날마다 반복됐죠. 우리나라는 최고다. 우리 지도자는 완벽하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왜 안 믿겠어요? 제가 아는 전부였으니까요. 학교는 글쎄요, 그냥 학교였죠. 하지만 단순히 수학이나 과학을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모든 수업, 모든 책, 모든 선생님이 같은 생각을 주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천국이고 나머지 세계는 악마다. 우리는 감사하고 순종하며 무엇보다도 충성해야 한다고요. 저는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항상 높은 성적을 받았죠.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하셨지만 항상 더 높은 목표를 요구하셨어요. 대원아, 그분들은 말씀하셨죠. 너는 최고가 되어야 해. 우리나라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그 말이 항상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는 미래의 직업을 위해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기계공학을 공부하고 있었지만 실제 훈련은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이 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을 감시하고 불충성의 징후를 듣는 방법을 배웠죠. 그 일이 중요하다고 느꼈고 저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북한처럼 통제된 곳에서도 예상치 못한 일을 던져주곤 합니다. 제가 15살 되던 해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 해 은수를 만났거든요. 은수는 가족과 함께 우리 동네로 이사 왔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2살 어린 13살이었지만 제가 본 사람 중 가장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그녀를 봤을 때 그녀는 인도에서 피겨스케이팅 동작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물론 얼음은 없었지만 그건 그녀를 막지 못했죠. 그녀는 빙글빙글 돌고 뛰어오르며 얼굴에는 가장 큰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회색과 엄격한 규칙의 세상에서 은수는 색깔과 기쁨의 폭발 같았어요. 그녀가 제가 쳐다보는 것을 눈치채고는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손을 흔들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되었죠. 그 후 몇 년 동안 은수와 저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모든 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녀는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되어 세계 무대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제 야망을 공유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들은 제 진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부모님과 우리나라가 저에게 기대했던 것들이었죠. 은수는 제가 아는 다른 누구와도 달랐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희망과 흥분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상황이 어려울 때도요. 그리고 상황은 자주 어려웠습니다. 식량 부족, 정전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결코 기운을 잃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죠. 나는 큰 경기장에서 진짜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탈 거야. 대원아, 너도 볼 수 있을 거야. 저는 은수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자유롭게 느끼게 했습니다. 마치 단순히 명령을 따르고 완벽한 시민이 되는 것 외에 더 많은 것이 삶에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의 길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부와 훈련에 몰두했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저에게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은수는 반면에 모든 여가 시간을 스케이팅에 바쳤습니다. 그녀는 발이 아프고 피가 나도 몇 시간씩 연습했어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갈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은수를 봤을 때 그녀는 저를 꼭 껴안고 말했습니다. 꿈을 잊지 마, 대원아. 저는 그때 그녀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엔 저는 제 꿈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으로서의 경력을 시작하면서 은수의 말은 제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제가 훈련받은 대로 냉정하고 계산적이며 항상 경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 내부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승진을 거듭하며 상사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끔 늦은 밤에 저는 평양의 조용한 거리에서 웃음소리를 울리며 인도에서 빙글빙글 돌던 어린 소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저는 뭔가를 느꼈습니다. 후회일까요? 그리움일까요? 저는 항상 그 감정을 밀어냈습니다. 은수를 다시 보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만난 지 15년이 지났고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은 깊이 묻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인생은 참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더군요. 1월의 추운 아침이었어요. 상사가 저를 불러서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항상처럼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대원 씨, 그가 말했어요. 평창 올림픽에 가게 될 겁니다. 우리 선수들을 감시하고 탈출할 생각을 못하게 해야 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올림픽이라니? 한국에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우리는 항상 나만이 가난하고 고생하는 나라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행사를 열 수 있단 말인가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국경을 넘어서 처음으로 한국의 다른 쪽을 보게 되는 거였으니까요. 흥분되면서도 무섭기도 했어요. 출발하기 일주일 전 선수 명단을 봤어요. 명단 아래쪽에 한 이름이 눈에 띄었죠. 김은수, 피겨스케이팅. 설마 그녀일까요? 어린 시절 친구였던 제가 본 중 가장 밝은 미소를 가진 그 소녀가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날 제 세상이 뒤집혔어요. 건물들은 높고 번쩍였고 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회색 건물과는 달랐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차도 엄청 많았어요. 한 곳에 이렇게 많은 차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고개를 높이 들고 자유롭게 웃고 대화했어요. 집에서는 사람들이 항상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깨 너머를 확인했는데 여기는 마치 아무런 걱정도 없는 것 같았어요. 이건 현실이 아닐 거야. 올림픽 때문에 쇼를 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연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기가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를 봤어요. 은수. 다른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어요. 물론 나이가 들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그대로였어요. 방을 밝히기에 충분할 정도로요. 눈이 마주쳤고 잠시 동안은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했어요. 비밀과 꿈을 나누던 때로요. 하지만 곧 현실이 돌아왔어요. 저는 그녀를 감시해야 했고 탈출하지 못하게 해야 했죠. 그 생각에 속이 울렁거렸어요. 며칠 동안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은수를 사람, 옛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 게 일을 더 쉽게 만드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녀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북한 선수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그녀의 눈에는 우리가 어릴 때 없었던 슬픔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뭔가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은수가 고위급 관리들과 만나러 불려갔어요. 훈련받은 대로 그림자에 숨어 따라갔죠. 1시간 후에 나왔을 때 그녀는 부서져 있었어요. 어깨는 축 처지고 눈은 울어서 빨개졌어요. 달려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국가안전요원이었고 제 일은 감시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은수의 얼굴과 그 눈의 고통이 계속 떠올랐어요.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처음으로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 걸까? 왜 은수는 여기 사람들처럼 행복해 보이지 않을까? 다음 날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일을 했어요. 규칙을 어겼어요. 은수의 사물함에 작은 쪽지를 남겼죠. 힘내. 누군가가 너를 생각하고 있어. 위험한 일이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더 많은 쪽지를 남겼어요. 작은 선물도요, 예쁜 머리핀, 초콜릿바 같은 것들이요. 은수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미소를 짓기 시작하는 걸 보았어요. 그녀의 눈에 옛날의 반짝임이 조금씩 돌아왔죠. 하지만 은수가 행복해질수록 걱정도 많아졌어요. 다른 요원들이 점점 더 엄격해졌어요. 선수들이 남한에 대해 너무 많이 알게 될 위험이 있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올림픽이 다가올수록 저는 두 갈래 길에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한쪽은 여전히 충성스러운 요원이었고 다른 한쪽은 매일 강해지는 새로운 삶을 원하는 쪽이었어요.
은수가 두려움 없이 웃을 수 있는 삶을 원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올림픽은 단지 스포츠가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믿고 있던 모든 것을 시험할 여행의 시작이었어요. 알고 있던 삶과 원하기 시작한 삶 사이에서 선택을 하게 만드는 여행이요. 어느 날 선수들 뒤를 따라 걷다가 놀이터를 지나치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린 선수 하나가 멈춰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그의 눈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 아이들 참 행복해 보인다. 라고 그가 속삭였어요. 장난감도 많고. 저는 그를 당장 끌어당겨야 했어요. 그게 제 일이었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몇 초 동안 더 보게 한 후 조심스럽게 다시 그룹으로 안내했어요. 그의 얼굴에 비친 그리움이 며칠 동안 저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한에서 본 모든 것이 제가 평생 배워온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거리들은 깨끗하고 질서 정연했어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이야기했어요. 음식은 어디에나 있었어요. 그냥 고급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작은 가게와 길거리 노점에도요. 어떻게 이곳이 우리가 항상 들었던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일 수 있나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미워해야 하는 악한 적일 수 있나요? 모든 것이 더 이상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집에 있는 부모님이 생각났어요. 제가 국가보위부에 들어갔을 때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들은 정권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진정으로 믿었어요. 만약 그들이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제 마음속에 자라나는 의심을 이해해 줄까요? 아니면 적에게 세뇌당했다고 생각하며 경악할까요? 다음 날, 은수가 연습 전 스트레칭을 할 때 그녀가 갑자기 말을 걸었어요. 너무 조용해서 거의 놓칠 뻔했어요.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요. 저는 얼어붙어 그녀를 쳐다볼 엄두도 나지 않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녀는 제가 선물을 남긴 것을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들으면 어떻게 하죠? 하지만 은수는 그냥 제 손을 빠르게 잡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스트레칭을 계속했어요. 그 순간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두려움과 통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녀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결심은 더욱 강해졌어요. 주변의 남한 사람들을 더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자유롭게 움직이고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어요. 정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목소리를 낮추거나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곳에 남을 수 있는 삶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은수는 더 이상 끊임없는 압박과 두려움 없이 스케이트를 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무기 대신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을 만드는데 제 공학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탈북한다는 생각은 저를 겁먹게 했어요. 집에 있는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떠나면 그들이 벌을 받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탈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 감시를 받고 있었어요. 들키면 끔찍한 결과가 따를 거예요. 그래도 그 생각은 저를 떠나지 않았어요. 은수가 스케이트를 탈 때마다, 나만의 정상적인 삶을 볼 때마다 자유에 대한 갈망이 점점 더 강해졌어요. 정권에 대한 옛 충성심과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 사이에서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곧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올림픽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어요. 일단 우리가 북한으로 돌아가면 탈출할 기회는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그 도약을 할 용기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알고 지냈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정말로 떠날 수 있을까요? 은수가 마지막으로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녀의 동작이 다시 옛 우아함을 조금씩 되찾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우리는 나만의 남을 방법을 찾겠다고요. 앞으로의 길은 위험하고 불확실할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자유를 위한 기회가 있다면 우리 둘 다를 위해서 그럴 가치가 있을 거예요. 개막식 날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으로 가슴이 뛰었죠. 북한 팀과 함께 올림픽 경기장에 들어섰을 때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빛, 음악, 환호하는 관중들, 모든 게 너무 압도적이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남한 선수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죠. 반면에 우리 북한 선수들은 긴장된 모습으로 넓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목에 덩어리가 걸린 느낌이었어요. 개막식이 끝난 후 우리는 올림픽 빌리지로 돌아갔습니다.
방은 깨끗하고 편안했으며 부드러운 침대와 따뜻한 이불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구내식당에는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다양한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이 웃고 이야기하며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반면에 우리 북한 선수들은 한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길을 잃은 듯 보였죠. 다음 날, 자유 시간이 있어서 밖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올림픽 빌리지 밖으로 나가자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도로는 매끄럽고 깨끗했습니다.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죠. 사람들은 자유롭게 걸어다니며 휴대폰으로 통화하거나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공원을 지나쳤을 때 가족들이 소풍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웃고 놀고 있었죠. 아무도 두려워하거나 배고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항상 비어있고 조용한 공원이 떠올랐습니다. 조금 더 걷다 보니 쇼핑 구역이 나왔습니다. 가게들은 화려한 옷, 반짝이는 전자제품, 다양한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산 물건들을 들고 있었죠. 우리나라의 빈 선반들이 생각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자제품 가게 앞에 멈췄습니다. 창문에는 큰 평면 TV들이 선명하고 화려한 화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무리의 청소년들이 지나가며 모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셀카를 찍으며 함께 웃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아주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 그런 전화기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에 잠겨 서 있는데 누군가 저를 부딪혔습니다. 아, 죄송해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한 젊은 남한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보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죠. 저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친절함에 놀랐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고 그녀는 제가 어디서 왔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하자 그녀의 눈이 호기심으로 커졌습니다. 두려움이나 미움이 아니라 말이죠. 그녀는 저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망설였지만 뭔가 제 안에서 예스라고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의 솔직함과 개방성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 일, 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녀도 제 삶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야기하는 동안 저도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제 일, 가족, 북한에서의 삶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녀는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었고 눈에는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잘못된 말을 할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올림픽 빌리지로 돌아가는 길에 멍한 상태로 걸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보고 듣는 모든 것으로 인해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유, 번영, 사람들의 친절함, 이 모든 것이 제가 배운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공원에서 행복한 가족들, 카페에서 친절한 여성, 가게의 풍요로움, 이 모든 것이 제가 항상 믿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은수를 생각하며 그녀가 꿈을 두려움 없이 추구할 수 있는 이런 곳에서 살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항상 체제에 충성하라고 가르치셨지만 이제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저는 계속해서 탐험하고 관찰했습니다. 몰래 남한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들이 보여주는 이야기와 자유에 놀랐습니다. K-팝 음악을 들으며 노래 속의 에너지와 열정을 느꼈습니다. 남한 음식을 먹어보며 처음 경험하는 맛에 감탄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신념이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남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우리는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들어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은수가 스케이트를 연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얼음 위에서 아름다웠지만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에게 제가 본 것과 배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녀에게 자유롭게 스케이트를 타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다른 북한 관리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의심받으면 저와 은수 모두에게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마음속에 간직했지만 제 안에는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예전처럼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은 밖에 있었고 저는 그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갈 무렵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도되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더 배우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평창에서의 마지막 밤 밖에 서서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북한에서 보던 별과 같았지만 여기서는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저 자신과 은수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언젠가 어떻게든 우리는 이 더 밝은 별 아래에서 살 길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찾을 것입니다. 올림픽 마을은 눈과 귀로 가득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누군가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항상 주변을 살피며 누군가 제 마음속을 들여다볼까봐 걱정하는 것은 정말 지치더군요. 어느 날 오후 연습 링크 근처를 걷다가 두 명의 한국인 자원봉사자가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은 남한에 남고 싶어하는 북한 선수들을 돕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말 놀랐어요. 이 사람들은 낯선 이들을 돕기 위해 그렇게 많은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호기심이 생겼어요. 길을 잃은 척하며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라고 서툰 영어로 말했어요. 비동이 어디 있나요?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인 친절해 보이는 민서 씨가 미소를 지으며 저를 안내해 주겠다고 했어요. 함께 걸으며 그녀는 올림픽에 대해 이야기하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이야기했어요. 그녀의 친절함에 놀랐어요. 북한에서는 남한 사람들이 우리 적이라고 배웠는데 민서 씨의 따뜻함은 진심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녀에게 남한에서의 생활에 대해 묻기 시작했어요. 민서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녀는 자신의 교사 생활, 살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공부하고 싶은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녀의 휴대폰에 담긴 다른 나라를 여행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죠. 여기서 행복하세요? 저는 중립적인 목소리로 물어보려고 노력했어요. 민서 씨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꿈을 쫓을 자유가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녀의 말은 오래도록 제 마음속에 남았어요. 꿈을 쫓을 자유라니 제가 한 번도 진정으로 가져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의심이 노출되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우리 팀 리더인 박선임 요원이 저를 더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의 차가운 눈이 항상 저를 따라다녔어요. 어느 저녁 그는 복도에서 저를 불러 세웠어요. 대원, 그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충성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본국에 있는 내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겠나? 척추를 타고 오싹한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한 위협이었죠. 선을 넘으면 가족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저는 딱딱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어요. 마음이 혼란스러웠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부모님, 은수, 제가 항상 알고 있던 삶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리고 민서 씨의 말, 자유와 꿈을 쫓는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어요. 은수와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모든 것에 대해 정말로 이야기해야 했어요. 위험했지만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었어요. 어느 이른 아침 연습 링크에서 혼자 있는 은수를 찾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은수 씨,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고 잠시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입을 열었어요. 제 의심, 두려움,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점점 커지는 믿음에 대해 털어놨어요. 은수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제가 이야기를 끝내자 그녀는 한동안 조용히 있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대원. 하지만 무서워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도 그래요. 제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서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때 발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놀라서 떨어졌고 박 요원이 코너를 돌며 나타났어요. 그는 우리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떠나자 은수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우리가 위험한 길에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어떻게 할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가 남한에 머물 방법을 찾을 거예요. 무엇이든 필요하다면 은수가 꿈을 쫓을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저도 제 꿈을 쫓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탈출의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밤이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은수와 저는 모든 디테일을 계획했지만 여전히 무언가 잘못될까봐 두려웠어요. 우리는 한밤중 깜깜한 때에 떠났어요.
거리는 텅 비었지만 작은 소리 하나에도 놀랐어요. 적에게 짖는 소리인지 경비원의 소리인지 저 그림자가 나무인지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는 건지 몇 개의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어요. 각 검문소마다 숨을 죽였어요. 자신감 있어 보이려고 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은수는 차 안에서 자는 척을 했어요. 누군가 그녀를 알아볼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마지막 검문소가 제일 어려웠어요. 경비원이 우리를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결국 통과시켜줬어요. 그때 환호하고 싶었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으니 참았어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항상 뒤를 살폈어요. 마침내 남한에 도착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해냈다니. 우리는 자유로워졌어요. 남한에서의 첫 며칠은 흐릿하게 지나갔어요. 모든 것이 너무 달랐어요. 불빛은 더 밝았고 거리는 더 깨끗했으며 사람들은 더 행복해 보였어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남한 공무원들은 우리에게 정말 친절했어요. 우리에게 머물 곳을 제공해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한때 적으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절을 받는 것이 이상했어요. 새로운 삶을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스마트폰 사용하는 법, 은행 계좌 개설하는 법, 심지어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법까지 배워야 했어요. 모든 것이 북한과는 달랐어요. 저는 다시 학교에 가서 공학을 공부하기로 했어요. 누군가 내 어깨 너머로 지켜보며 무슨 생각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게 놀라웠어요. 질문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할 수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었던 내 뇌가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은수는 다시 피겨 스케이팅을 시작했어요. 두려움 없이 스케이트를 탈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녀는 자신만의 연기를 만들고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었어요. 그녀의 연습을 보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녀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밝았어요. 우리도 몇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겪은 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많은 질문을 받았고 때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도와주고 싶어하는 친절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어느 날, 저는 처음으로 엔지니어로 일자리를 구했어요. 너무 긴장했지만 동료들은 친절하고 인내심이 많았어요. 그들은 새로운 도구와 기술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흥미로웠어요. 은수는 남한에서 첫 스케이팅 대회에 출전했어요. 저는 너무 크게 응원해서 목이 쉬었어요. 그녀는 우승하지 못했지만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했어요. 우리는 그녀가 더 이상 강요받아서가 아닌 사랑으로 스케이트를 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축하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집처럼 느껴졌어요. 친구도 사귀고 도시를 돌아다니는 법도 배우고 좋아하는 식당도 찾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여기에 오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절대 잊지 않았어요. 가끔은 북한에서의 옛 생활이 생각나요. 두려움, 끊임없는 감시, 우리가 들었던 거짓말들. 그곳에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부모님을 생각하면 슬퍼져요. 언젠가 그들이 왜 내가 떠났는지 이해하고 자유로워지길 바라고 있어요. 남한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사람들이 뭔가를 바라지 않고도 친절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질문을 하고 다른 의견을 가져도 괜찮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꿈을 꾸고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진실의 힘을 배웠어요. 은수에 대한 내 사랑이 모든 것을 버릴 용기를 줬고 외부 세계에 대한 진실이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줬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매일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미래에 무엇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가는 것이 기대돼요. 이 글을 읽고 자유롭지 못한 곳에 있는 당신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세상은 생각보다 더 크고 멋져요. 그리고 당신은 생각보다 더 강해요.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진실을 찾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놀라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될 수도 있어요.